중국 길림성 왕청현 라자구진. 길림성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이곳은 1900년대부터 한인이 대규모로 이주해 살기 시작하면서 1920년대 항일 독립전쟁의 근거지가 됐다. 여기로 조금 나오면 요 골 안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쭉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힘든 외진 산속. 이곳에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군의 흔적이 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 바로 저 돌바위산 꼭대기에 있는 저 동굴입니다. 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 천연 동굴. 이 돌이 굴릅니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 만큼 가파른 산자락에 독립군들은 대체 무엇을 남긴 것일까? 선생님 다 왔습니까? 바로 저 태극관 있습니까? 저 절벽 가운데. 동굴 옆 바위벽에 남아있는 희미한 흔적. 그것은 분명 태극 문양과 사괴가 선명한 태극기였다. 그리고 그 위로 독립군으로 추정되는 4명의 이름과 대한독립 넉자가 희미하게 남아있다. 첩척 산골짜기 이 동굴 안에 우리 태극기와 우리 대한독립이라는 4명의 실명의 이름이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 항일의 염원을 이것에 표현했느냐, 아주 뭉클한 마음이 그지없죠. 옛 만주 땅이었던 이곳에서 대한독립을 꿈꾸었던 이들이 남긴 불멸의 자취였다. 망국의 시기,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열망했던 많은 애국 청년들은 독립군의 꿈을 품고 만주로 몰려들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곳엔 만주 항일 독립운동의 기지이자 무장 독립군 양성의 요람이었던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다. 일제의 국권을 침탈당한 1910년. 이 무렵 국권 회복을 위한 대응책으로 독립전쟁론과 함께 해외 독립군 기지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일제의 의병대 토벌과 같은 무자비한 탄압으로 인해서 국내에선 더 이상 항일 투쟁을 전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항일 독립운동 세력들은 압록강을 넘어 만주벌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들의 목표는 오직 스스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 무장 독립군을 길러내는 사관학교이자 해외 항일 무장 투쟁의 전초기지였던 신흥무관학교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중국 길림성 통화현. 이곳은 100년 전 최정예 독립군을 길러낸 역사의 무대였다. 지난 6월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을 맞아 그 후손과 학자들이 역사의 현장을 찾았다. 국경을 건너서 만주로 망명하고 처음 찾아간 곳이 신흥무관학교였습니다. 이제 압록강으로 흐르는 함리하 물길을 건너 동쪽으로 난 길을 따라 10km쯤 올라가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다. 산기슭에 위치한 신흥무관학교 옛 터였다. 저 학교 건물들이 쭉 저쪽 언덕 따라 있는 거고, 요 앞에 여기 경북 파인드 요쪽부터 여기가 이제 연병장이라고 들었어요. 다른 방향 쪽에서는 여기가 안 보인다. 보이질 않게 돼 있어요. 이곳에서 후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역사의 흔적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주민들이 이곳에 밭을 일구면서 주춧돌마저 치워버렸기 때문이다.
참 너무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역사도 잊혀졌지만은 역사가 잊혀진 것이 이 아무것도 없는 모양을 통해서 더 마음속에 좀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터도 잊혀져 버렸네요. 뭐. 아, 역시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는 게 참 어렵구나.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문제를 다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이곳에 터를 잡은 신흥무관학교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당시 신흥무관학교 생도들의 영농 모습을 담은 유일한 사진을 통해 어렴풋하게 추측해 볼 수 있다. 생도들은 염색한 천으로 교복과 모자를 만들어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생도들 뒤로 희미하게 건물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 통나무집 형태로 지은 교실로 추정된다. 신흥무관학교 터 인근에는 지금도 고려촌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다. 100년 전 신흥무관학교 교관과 가족들이 거처했다는 마을이다. 지금은 중국인들만 거주하는 이곳에서 신흥무관학교의 흔적은 물론 그 기억까지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다. 很朝鲜人，我记事儿这盖上那么说吧，100这么户吧。100来户。哎，100在哪儿？那个位置是在哪儿？那个位就在这盖上。哎，很多都认识，俺们都在一个生产队了。哎，有这个高级生，以后都走了，都上了五道沟，也不上哪些地方。 해외 무장 투쟁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던 독립운동가들은 왜 이곳을 선택했던 것일까? 신흥무관학교 터는 군사훈련하기엔 천혜의 자연 조건이었다. 사방에 지금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함리아가 이렇게 360도 흐르기 때문에 마치 해저 역할을 해가지고 외부로부터 잘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비밀스럽게 군사훈련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천연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리하에 무장 독립군을 양성하는 신흥무관학교가 개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애국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미국 종군 작가 님 웨일즈가 쓴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함리아에 있는 조선 독립군 군관학교. 이 학교는 신흥학교라 불렀다. 아주 신중한 이름이 아닌가. 하지만 내가 군관학교에 들어가려고 하자 사람들은 겨우 15살밖에 안 된 날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입학 자격 최저 연령이 18살이었다. 최연소 생도로 입학한 김사는 천연 요새 속에 자리 잡은 학교의 모습에 대해서도 회고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신흥무관학교는 산속에 있었으며 18개 교실로 나뉘어 있었는데 눈에 잘 띄지 않게 산허리를 따라 나란히 줄지어 있었다. 신흥무관학교의 교실은 학습 장소이면서 동시에 비밀 아지트였다. 신흥무관학교 생도반장이었던 원병상 역시 3.1운동 50주년을 맞은 1969년 생도 시절 겪은 무관학교 생활과 학교 모습을 수기로 써서 발표했다. 넓은 연병장 안쪽에는 큰 병영사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비품실, 나팔반, 취사장, 사무실, 식당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내무반 안에는 생도들의 이름이 부착된 총과가 설치돼 있었다. 생도들이 쓰던 총은 나무로 깎아 만든 목총에 쇠 방아쇠를 부착한 것이었다. 당시 신흥무관학교에서는 이회영, 이상용, 이동영 등이
무장 독립투사들을 길러내는 요직을 맡고 있었다. 맨주먹만 가지고 만주로 몰려든 조선의 청년들은 어떻게 무장 독립군으로 키워졌을까? 생도반장 원병상은 수기에서 생도들은 항상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했다. 야간에 비상검사가 있을 때면 캄캄한 밤이라도 각반차고 복장의 단추 한 개까지 낱낱이 검사하는 엄정한 군기였다. 새벽 6시에 기상한 생도들은 연병장에서 하루 종일 군사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실전에 대비한 강한 체력 훈련이나 산악 훈련도 많았다. 이른바 게릴라 전술 훈련이었다. 다른 학생들은 강철 같은 근육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등에다 돌을 지고 걷는 훈련을 했다. 등산에는 오래전부터 단련돼 있었다. 그렇지만 가장 엄격하게 요구했던 것은 산을 재빨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었다. 기본적으로는 철저히 무관교육을 시키는 데 중점이 두어져 있었습니다. 군사훈련인 것이죠. 그런데 그 군사훈련은 대한제국 무관학교를 나온 분들을 대한제국 군인들 이런 분들이 주를 시켰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신흥무관학교 교관이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에서 가르친 군사훈련이라는 건 주로 대한제국 무관학교에서 가르친 것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고된 훈련에 비해 식사는 영양가 없는 좁쌀밥이 전부였다. 부식은 콩기름에 절인 콩장 한 가지뿐이었다. 썩은 좁쌀밥 한 숟가락에 콩장 2-3개를 입에 집어넣으면 그만이었다. 그나마 우리는 배부르게 먹지 못했다. 신흥무관학교는 무장투쟁은 물론 독립 이후를 위해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일반 교과 과목의 교재는 대부분 일제시대 금서로 우리나라 말과 지리, 역사 등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역사학자 현채가 쓴 국민독보는 일제가 압수한 출판물 가운데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명한 책이었다. 민족의 시조부터 20세기 초까지 역사를 기술한 이 책은 수나라 10만 대군을 맞아 살수대첩을 이끌었던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과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을 한국제일의 명장으로 소개했다. 금서로 지정된 지리교과서 배달조 광역형세도에는 고구려와 부여 그리고 발해에 이르기까지 만주 일대가 우리 민족의 영토였다는 고토의식이 담겨 있다. 고구려라든가 발해의 역사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많이 배웠던 것은 그 당시 이제 우리 그 독립군들이 훈련을 받던 장소가 바로 만주였기 때문에 이 장소가 타 지역이 아니라 남의 땅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땅, 우리의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역사 공부를 하고 또 우리의 고토를 회복해야 된다는 강한 민족의식을 과거의 우리 역사 현장에서 배운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역사들을 많이 배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윤영성 신빈현 무순시 신흥무관학교와 관련된 특별한 기록을 소장하고 있다는 조선족 전정혁 씨를 만났다. 음악 교사로 교직 생활을 했던 그는 지난 20년간 만주 전역을 돌아다녔다. 내가 이제 동부 삼성을 돌면서 영진과 독립군과 독립군 활동을 했던 산 증인들을 만나 독립군가를 체록했다. 부른 노래입니다. 여기에서 조선혁명군 농촌에 나가서 우리 민족의 노래를 수집하는데 하면 자꾸 이거 나도 모르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독립군 노래. 아 독립군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여기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항일투쟁 노래, 독립군. 그가 체록한 독립군가 속에는 신흥무관학교 교가도 있다. 체록했는데 당시에 76세. 6세. 이 노래는 미레 도레 미소소솔라시 도레 돈. 신흥무관학교 생도들은 독립의 영혼이 담긴 교과를 가슴에 새기며 항일 무장투쟁을 위한 독립군으로 거듭났다.
우리 배달 나라의 우리 조상들이라 그네 가슴 끓는 피가 우리 핏줄에 좔좔클 치며도다.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그 신흥무관학교의 정신을 말해주거든요. 여기서 신흥무관학교 교가가 얼마만큼 그때 젊은 청년들을 정신을 일으켰으며 그분들을 민족과 우리 조국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몸을 바쳤는가 여기에서 논해서 알 수 있죠. 불굴의 의지를 지닌 강인한 독립군을 키워내는 군사 양성소. 그곳이 바로 신흥무관학교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정치적 망명지인 서간도의 문을 연 신흥무관학교는 민족의식의 맥을 이어가며 줄기차게 독립군을 양성하는 데 전력을 쏟습니다. 다른 독립운동단체들이 몇 년 또는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데에 비해서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 문을 연 이래 10년간 쉼 없이 무려 3,500여 명이라는 많은 독립군을 양성해냅니다. 항일 무장 독립운동에 큰 뿌리를 이루었던 신흥무관학교. 과연 이처럼 수많은 독립운동의 인재를 키워낼 수 있었던 저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국내외 주요 공공기록물을 소장 관리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에는 신흥무관학교의 탄생 배경이 담겨 있는 일제시대의 문건이 있다. 일제시대 때 판결문이에요? 네. 9.99 운동 비밀 결사 조직인 신민회 중앙간부를 체포해 투옥시킨 판결문이 그것이다. 1909년 봄, 신민회는 양기탁의 집에서 전국 간부회를 열고 국외 독립군 기지와 독립군 창건을 논의했다. 당시 남대문로에 자리 잡은 상동교회는 구한말 독립운동의 본산이었다. 이회영, 이동영, 이동휘, 양기탁 등 애국지사들은 상동교회 지하실에 모여 거사를 논의했다. 1910년 12월 신민회는 독립운동 노선으로 대일 무장투쟁을 채택하고 국외 독립군 기지 장소를 서간도로 확정지었다. 그 중심에 우당 이회영이 있었다. 삼한갑족 이회영의 집안은 백사 이항복의 후손으로 8대에 걸쳐 정승판서를 배출한 당대 최고의 명문가였다. 이회영은 가족회의를 열어 집단 망명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형제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한 망명 계획에 흔쾌히 동의했고 육형제는 곧바로 집과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 명동성당 입구에서부터 을지로 외환은행이 있는 곳까지 이 일대 약 2헥타르, 6천여 평 땅이 우당 이회영 집안의 소유였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이곳엔 이회영의 둘째 형인 이석영이 살았던 집터가 남아있다. 이만석 재산가였던 이석영은 당시 99칸 고대 광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산세나 이런 거로 보면 이 지역이 99칸짜리 있던 아주 대궐 같은 이런 집이 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중에서 이석영은 개인 절까지 짓고 살았던 조선시대 손꼽히는 갑부였다. 돈이 많이 들어가죠. 실제 황현이 그 쓴 글에 보면은 동대문에 들어가는 데까지 남의 땅을 갖다가 하나도 밟지 않고 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록이 나오는데 약간 과장이긴 하겠지만 실제는 그 많은 땅,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로 보면 네 번째 부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회영 육형제 일가가 가산을 정리해 마련한 자금은 약 40만 원. 당시 3원 정도 하던 쌀 한 섬을 기준으로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볼 때 약 600억이 넘는 거액이었다. 이 돈은
신흥무관학교 설립과 운영 자금으로 사용됐다. 1910년 겨울 우당 유해영 육형제 일가는 삼한갑족의 명예와 부귀영화를 모두 버리고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서간도를 향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망명길에 올랐다. 중국 길림성 유화현 삼원포. 망국의 땅을 떠난 망명객들은 이 일대로 모여들었다. 이회영 일가는 추씨들의 집성촌인 조용한 산골 마을 추가가에 처음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이곳에 독립투쟁 기지를 건설하려 했던 계획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당시 중국 당국은 이주 조선인에게는 집과 토지를 매매할 수 없도록 했다. 집과 토지를 구입할 수 없게 되자 1911년 이회영은 동북 삼성 총독에게 청원서를 보냈다. 중국에 이주해온 한인들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땅을 사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거듭되는 청원에도 토지 매매가 허락되지 않자 이회영은 북경으로 가서 당시 최고 실권자인 위안스카이를 만나 토지 문제를 담판지었다. 1911년 6월 마침내 무장항일 독립기지가 건설됐다. 마을의 허름한 옥수수 창고에서 신흥 강습소란 간판을 단 신흥 무관학교가 문을 연 것이다. 이주 한인들은 경학사라는 자치기구를 조직해 신흥 무관학교 설립을 뒷받침했다. 나라가 망한 직후에 독립운동의 기반의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 경제적 기반에 수립하고 동시에 인재의 양성이 필요한 건데 경학사는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 기반을 육성하고 독립운동, 미래의 독립운동가를 양성하는 인재 육성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흥무관학교는 그런 경학사가 갖고 있는 애초의 취지에 가장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표현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흥 강습소가 있었던 자리엔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우물터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주 초기에 수질과 풍토병으로 고생했던 한인들이 새롭게 판 우물이었다. 여기 와서 물을 찾다 나니까 여기서 물을 찾았답니다. 그래서 학생들 독신 숙사도 여기다 짓고 훈련장도 여기도 했고 여기다 하고 그리고 거기서 마시는 물은 여기치 다 날라다 마셨답니다. 일제와 토착민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무관학교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신흥 강습소의 교육은 철저히 무장투쟁을 수행할 독립군 양성을 목표로 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산속 연병장에서 생도들은 실전과 다름없는 체계적인 군사 훈련을 받았다. 넓은 연병장에 힘창한 교관의 고령 아래 주로 각계 교련과 기초 훈련을 했다. 야외에서는 이고지 저고지에서 가상의 적에게 공격전, 방어전 등 전쟁 연습은 실전을 방불케 했다. 당시 군사훈련 교관은 대한제국 무관학교 출신의 김창환, 이세영, 이장영 등의 장교들이었다.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의 군대가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자 이들은 무장봉기해 항일 독립투쟁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독립군 양성의 길로 나섰다. 생도반장이었던 원병상의 숙에 등장하는 훈련 교관 김창환. 그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후손을 찾았다. 네. 어떻게 되시죠? 아버님 되십니다. 김창환 선생님이 네. 선생님 아버님. 네, 시아버님. 저기 있는 게 김창환 선생님 사진인가요? 네네. 부한국 시절에 부위룩이셨어요. 부위룩이실 적에 마지막 옷을 이 명찰을 띄고서 입은 사진 그거 하나밖에 남은 게 없어요. 대한제국 육군에 입대해 부위로 복무하던 김창환은 군복을 벗어던지고 만주로 망명해 신흥무관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담당했다. 저건데
김창완 장군의 약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무예에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시아버지. 그러나 막내 며느리는 집안 어른들로부터 전해들은 시아버지의 고생스러웠던 시절을 상세하게 전했다. 병으로부터 너무 흉년이 져가지고서 불량미가 없으니까 중국 땅으로 길림성 유아여인인데 거기 댕기면서 이제 동량을 해서 참 학생들이 이제 손톱 발톱이 다 빠졌어요. 얼어서 그것을 칠판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실에다 꿰가지고서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서 너희를 공부를 시키는데 열심히 하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살자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살자고 이거 하는 거니까 열심히들 하자고 해가지고서는 그때 이제 거기서 교관으로 계셨던 거예요. 대한제국 무관학교 출신 교관들에 의해 실질적인 군사교육이 진행된 신흥무관학교의 수업은 총검술, 유격, 전술학, 군사학, 병기학, 축성학 등 대한제국 무관학교의 매글이 있는 것이었다. 신흥무관학교는 해외 독립군기지 개척의 구심점이자 미래 독립군 양성의 요람으로 성장해 나갔다. 중국 토착민들과 일제의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허름한 옥수수 창고에서 감습소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던 신흥무관학교. 남의 나라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도들은 실전을 반불케 하는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강인한 무장 독립군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창완, 이장명, 이세영과 같은 대한제국 무관학교 출신의 교관들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신흥무관학교가 군사교육의 체계를 갖추어 나가자 일제의 감시와 견제는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1919년 3.1 만세운동의 열기가 국내는 물론 나라 밖까지 들불처럼 번져나가면서 신흥무관학교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방위연구소 자료실에는 메이지시대 이후 군 관련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 졸업생 명부도 그중 하나다. 일본인 생도들 이름 사이로 조선인의 이름들도 발견된다. 23기 김현충, 대한제국 무관학교 재학 중 국비로 유학한 김경천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는 3.1 만세운동 직후인 1919년 5월 일본 육사 26기 지청천과 함께 만주로 탈출했다. 김경천과 지청천의 망명은 일본 당국과 조선 총독부에 큰 충격이었다. 일본군 헌병대는 지청천과 김경천에게 5만 엔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일제 감시를 피해 가까스로 만주에 도착한 이들은 현대적 군사 이론을 갖춘 일본의 최신 병서와 군용 지도를 가지고 신흥무관학교를 찾아가 교관으로 활동했다. 그분들이 온 것 중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새로운 병서, 지도 이런 걸 가지고 온 거였습니다. 신흥무관학교에서 그 전에 교육을 했던 건 주로 대한제국 무관학교의 병서 지도를 가지고 했던 것이죠. 그만큼 좀 낡은 것이었고 또 일본군과 대적에서 싸우는 그런 군사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군들이 어떤 식으로 훈련을 받고 있느냐 그걸 잘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청천이 가지고 온 그런 병서라든가 지도 이런 것은 고산자 신흥무관학교에서의 군사훈련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무렵 신흥무관학교에는 구한말 무관학교 출신인 동천 신팔균이 교관으로 있었는데 천자돌림의 이들 장교 출신 세 사람은 남만주 삼촌으로 불렸다.
중국 길림성 유하현 고산자진. 여기도 다 옥수수밭이네요.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던 통화현 함리아에서 북서쪽으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대두자 마을을 찾았다. 여기 전부 일대가 다 옥수수밭인데요. 지금은 옥수수밭으로 변한 이곳에 또 하나의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다. (3.1) 만세운동 이후 김경천과 지청천의 망명은 많은 한인 청년들이 신흥무관학교로 몰려드는 도화선이 됐다. 3.1운동의 여파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국내에서 만주 지역으로 오게 되죠. 근데 이제 만주 지역의 대표적인 군관학교가 이제 신흥무관학교인데, 신흥무관학교의 교세가 합리화에 있던 신흥무관학교 교세가 당시에는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진들이 이곳 고산자진 대두자에다가 학교를 마련하게 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위가 다 산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면적은 약 한 3만여 평 됩니다. 그리고 당시 한 기수가 6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신흥무관학교의 교세가 가장 전성기였죠. 이 마을에서 60년 가까이 살았다는 한 촌부. 그는 이곳에 있던 신흥무관학교의 흔적에 대해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他是大学生在这练武的嘛。练武的地方。这个正房5间，听说靠南方3间，最不大还有房。他们说4合房，有宿舍，有祠堂，有那个学校练武的。 이 일대가 전부 생도들의 숙소가 있었다는 자리를 찾아가 보았다. 이곳엔 1990년대까지 직경 1m가 넘는 커다란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여기 우물인데, 그러니까 이거 중화인민공화국 건립하고 나서 이거 백성들이 여기 우물 가물어 가지고 이 우물을 쳤죠. 깨끗하게 추구 물 뽑아서 밭에 치느라고. 근데 그 우물 칠 적에 거기서 총이 2자루 나왔대요. 총. 전성기를 맞이한 신흥무관학교는 본교를 고산자진으로 이전하고 2개의 분교를 두게 되었다. 유하현 고산자진 본교에는 2년제 고등군사반을 만들어 고급 간부를 양성하는 한편, 2곳의 분교에는 초등군사반을 편성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군사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한 해 동안 세 학교에서 1000명 이상의 독립전사가 배출됐다.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실. 이곳에는 조선총독부가 국경지방 조선인들의 활동을 감시해놓은 정찰보고서가 남아있다. 조선인 이주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길림성 일대는 일제 요주의 시찰 지역으로 이주민 수까지 정확하게 기록돼 있다. 이곳에 신흥무관학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가 조사한 정보 가운데는 교사 이름과 생도들의 수는 물론 입학 연령도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는 각종 교과목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함리하에서 통화현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 굴라제 고개. 과거 중국 마적단과 일제의 밀정들이 많이 활동했던 곳이다. 이곳엔 당시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엄혹한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그 한용운 선생이 아무 연고도 없이 이제 신흥무관학교에 찾아옵니다. 그러다 이제 학생들로부터 오인을 받고 일본 간첩으로 오인받아갖고 아마 함야에서 오는 이 길, 통화로 오는 이 고개에서 총을 맞고 쓰러지죠. 그래서 그 평생 동안 이제 채머리라 해서 흔들리는 머리를 갖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만해 한용운. 1913년 두만강을 건넌 그는 굴라제 고개를 넘어 함리하 신흥무관학교를 찾았다. 사전 소개나 연락 없이 찾아온 한용운을 생도들은 처음부터 경계했다. 한용운을 일제 밀정으로 오인한 생도들은 이회영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를 뒤쫓아 총을 겨누었다.
한용운 총격 사건은 당시 신흥무관학교가 일제 밀정에 얼마나 경계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회영의 부인 이은숙 여사는 육필수기에 그날의 안타까움을 담았다. 독립군 단체가 특히 그랬습니다만 독립운동 단체는 제일 무서운 것이 적의 밀정이 침입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수많은 첩자를 예컨대 북간도 지방에도 파견했고 각지에 보내가지고 정보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간 분열시키는 그런 짓도 많이 했죠. 특히 신흥무관학교 같은 데는 우리가 무관교육,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외부인 하나가 왔다 하는 날에는 전부 다 감시망을 펴는 겁니다. 만에 한용운이 거기에 바로 당해버린 것이죠. 일제는 3.1 만세운동 이후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군 소탕작전을 개시했다. 독립군 말살을 위해 그 기반이 되는 조선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사륙을 전개했다. 조선 식민 통치를 위협하는 독립군의 뿌리를 뽑기 위해 자행한 대대적인 양민 학살이었다. 길림성, 통화현, 부강향. 조선 동포들을 대상으로 민족교육을 담당해온 배달학교가 있던 곳이다. 이 마을 뒷산자락에는 1920년 11월 일제에 의해 희생당한 7명의 무덤이 돌보는 이 없이 방치돼 있다. 이 무덤의 주인들은 이곳에서 제2의 독립군을 양성하다 일제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他这100年以后杀害了以后，家人知道了以后，师兄求回来了，就葬在这上，就埋在这。他们第一个空手啊，没治不过瘾以后就把刺刀囊似的，把枪给打死了，后这7位就那么死的。 이들 가운데 5명은 바로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20대 승씨 형제도 서슬퍼런 일제 총앞에 쓰러졌다. 오 통제라, 나라를 구하고 이곳에 온 애국지사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일본이 범죄를 저질렀느냐, 야만적 범죄를 저질렀느냐. 하지만 이들 7지사의 애국주의는 영원히 빛날 것이다. 만주벌 조선인들에게 애국 계몽 사상을 고취시키는 한편 독립군 양성의 맥을 이어나간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항일 독립 전사들. 일제의 총칼도 이들의 독립을 향한 뜨거운 일념을 굽힐 수는 없었다. 3.1운동 이후 일제는 국경 넘어 만주 지역까지 무자비한 탄압을 확대해 나갑니다. 정규군을 파견해서 독립군의 국내 진공작전을 봉쇄하는 한편 중국 마적단을 배후에서 조종하며 습격, 납치, 학살을 자행하게 되는데요. 신흥무관학교를 필두로 한 만주의 독립군들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제2, 제3의 항일 독립전사를 키워내는 데 매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출된 인재들은 우리 독립운동 사상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청산리 전투의 핵심 전투 병력으로 참전해서 대승을 일궈냅니다. 중국 길림성 왕청현. 이 지역은 김주하진이 이끄는 독립군 부대 북로군정서 사령부가 있었던 곳이다. 사령부가 있는 서대파에서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십리평 마을. 이 마을 뒤편엔 북로군정서의 군사훈련장인 사관연송소가 있었다. 북로군정서의 병영이 두 동의 사시칸이 울타리 바로 오른쪽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북로군정서 연병장이 바로 저 앞에 언덕 위에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임시정부 산하에 있던 북로군정서는 사관 연성소라는 군사 간부를 양성하는 군관학교를 만들었다. 패자처럼 강이 흐르고 신흥 무관학교를 모델로 삼은 것이다. 인적이 많이 적었다고 보죠. 당시 연변 지역에서 유일한 군관 고급 인재를 배양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당시 북로군정서하고 서로군정서가 긴밀한 연계를 갖고 서로군정서거나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사관연성소의 교관으로 많이 배치됩니다. 3.1운동 이후 만주 일대에서 주목할 만한 무장 독립단체 중 하나가 바로 이상용이 이끄는 서로군정서였다. 이는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와 함께 긴밀히 협조하면서 군사력을 확장해 나갔다. 서로군정서 총재 이상용의 문집 석주유고. 당시 김좌진의 북로군정서와 연대를 결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북로군정서의 김좌진이 사관 양성소 신설을 위해 교관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해오자 이상용은 신흥무관학교 교관이던 이범석과 이장영은 물론 졸업생 가운데 우수자를 선발해 파견하고 병서 30여 권도 공급했다. (1921년) 상하에서 발행된 독립신문에는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북로군정서에서 장교로 활약한 김훈의 글이 실렸다. 북로군정서 사관연성소의 교관들은 대부분 신흥무관학교 출신들로 구성됐다. 이들을 주축으로 본격적인 군사훈련이 진행될 수 있었다. 1920년 9월 9일 북로군정서 사관연성소의 첫 졸업식이 거행됐다. 298명의 무장독립투사가 탄생된 순간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서간도 지역의 서로군정서와 북간도 지역의 북로군정서는 더욱더 밀접한 상호 교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북로군정서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에서 우수한 첫 번째 무기라든가 무기들은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교관이라든가 또는 교범 같은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로군정서에서 서로군정서에 이러한 것들을 요청했고 또 서로군정서의 그 신흥무관학교에서는 이러한 그 우수한 교관과 그 교범들을 보내서 북로군정서의 어떤 독립군 양성에 크게 이제 기여를 했던 것이죠. 사관연성소에서 수백 명의 병사들이 독립투지를 키웠던 십리평엔 조선족 마을이 있었다. 그러나 200여 호가 사는 이 마을에서 현재 남아있는 조선족은 3가구뿐이다.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 애로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거지 때부터 여기서 무슨 일 했는가 하면 이거 목탄 구웠었죠. 예. 여기서 이 고라는 구웠는데 여러 번 그 독립군들 국군들이 내려와서 소금 구하러 내려왔어요. 다 소금 먹지 못해서 손발이 다 붓게가지고 야 고생 세게 했대요. 독립을 도와주셨구만. 예, 세게 해줬어요. 우리 엄마하고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뭐 먹어도 줘야 된다. 무슨 만화다니까 말이 안 나가세요. 임시정부 수립 후 만주 일대 무장 독립군 세력이 확대되자 일제는 독립군 진압을 위해 대규모 병력을 출병시켰다. 만주 일대에 퍼져있던 독립군 부대들은 백두산 동쪽 밀림지대로 속속 모여들었다. 그 중심지가 바로 청산리였다. 청산리 일대는 동포들이 많이 사는 데다 지형적으로 익숙해 국내 진공작전에도 유리했다. 독립군 부대가 도착한 곳 길림성 화룡현.
이 일대가 바로 청산리 전투가 일어난 격전의 현장이다. 청산리 전투의 첫 전투가 벌어진 백운평 현장을 찾아 계곡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산속길은 계곡에 의해 자주 끊어졌다. 90년 전 전투가 벌어질 당시에는 이 계곡이 유일한 통로였다. 청산리 어귀에서 20여 킬로미터를 더 들어가자 백운평 직소 계곡이 나타났다. 바로 우리 백운평 전투의 현장입니다, 이게. 아, 여기가 직소 계곡입니까? 바로 이곳에서 청산리 대첩이 시작됐다. 이 지리 환경을 놓고 보면 협곡지대래요. 이 협곡지대에서 매복전을 벌릴 수 있는 아주 저연적인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군은 들어왔다 퇴전할 수 없는 자단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지리 환경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력 부대는 홍범도가 이끄는 연합부대인 대한독립군과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였다. 청산리 일대로 들어온 일본군은 5천 병력이었다. 신흥 무관학교 출신 교관들이 지휘관으로 참여하고 있던 북로군정서는 이 골짜기 절벽 위에 매복했다. 1920년 10월 21일 오전 9시. 나뭇가지와 낙엽으로 몸을 숨긴 이들 앞으로 백운평 협곡으로 들어선 일본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매복 지점으로부터 10여 보 앞에 일본군이 도달했을 때 독립군은 총공격을 시도했다. 무장 독립운동사 대승첩의 서막이 시작됐다. 이 사진 우리 아버지